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광주와 전남에는 시간당 1에서 3cm, 많은 곳은 5cm의 굵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5에서 10cm, 전남 동부 남해안 1에서 5cm가 예상되고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목포 영하 2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입니다. 낮 기온은 무안 2도, 광주 3도, 여수 4도 등 영상 2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밤사이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시 공휴일이자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저녁 6시 기준 서울에서 광주까지 4시간 4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밤사이 귀성길 정체는 대부분 해소되겠지만 아침부터 다시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내일 오전 11시쯤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대승에 이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지역 단체장들의 민주당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 중 15곳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무소속 시장 군수가 7명이나 당선되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무소속 단체장들의 민주당 복당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을 시작으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등 지난해에만 3명이 복당 절차를 마쳤습니다. 작년 총선 이후에 당으로부터 복귀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건 없이 복귀를 했습니다. 당과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합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의 영입 제안으로 복당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면 중앙과 지방의 연결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 군수의 복당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소속인 박홍률 목포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경우 차기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남아있어 언제든지 복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체포와 구속에 이르는 과정 속에 정치권은 각종 설화와 갈등, 반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기본 논리가 깨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 결정 뒤에도 정치권의 극단 대립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3일 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하는 계엄군. 다행히 6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고 대통령을 향해 사형까지 언급됐습니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구속까지 결정나자 대한민국 정치 역사 초유의 법원 난동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법원 난동을 감싸는 듯한 태도로 또 한 번 비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대립과는 별개로 헌재의 탄핵 심판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뒤에도 한 주에 2차례 이상씩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탄핵 심판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이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겠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극단의 정치적 대립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에게도 국정 참여의 통로를 넓게 열어주는 것, 이것이 저는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한다는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할 때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980년 5.18 민주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국민을 국회와 거리로 나오게 했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선동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에게 자기 정당화의 판을 깔아준 겁니다. 특히 극우 세력과 폭도들은 법원 폭력 사태를 5.18 민주화 운동에 빗대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폭도들이 가당치도 않게 국민 저항권을 입에 올린 겁니다. 5.18 단체는 내란 동조 세력이 1980년 전두환의 군사 반란과 학살 범죄에 맞선 광주 시민을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발본색원을 해서 피와 땀으로 헌정 질서를 지켰던 5.18의 경험은 민주주의를 내란 세력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과 장갑차를 막아섰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 퇴진과 체포를 외쳤습니다. 80년 군부 독재 시절처럼 불의한 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탄핵 반대의 둑을 무너뜨렸고 주먹밥을 나누고 음식값을 미리 결제해 대동정신을 재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체포는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80년 5월이 과거에 40년 전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생활 현장 곳곳에서 다른 형식으로 5.18이 재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며 확신범인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단죄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역사 왜곡을 뿌리 뽑기 위해선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법원 폭동과 극단적 정치 대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극우 성향 유튜브 콘텐츠의 무작위 추천을 방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미디어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km까지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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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m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공표한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 장치가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2km 떨어진 해상에서 한꺼번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철위는 조류 충돌이 기체에 미친 영향과 로컬라이저 둔덕이 피해를 더욱 키웠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서 최종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법부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여수시가 초단위로 시내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여수시는 카카오맵을 통해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여행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